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진성호입니다.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은 이정건의 녹음 파일이 어디까지 폭로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. 처음에 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을 압수수색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나 이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로 변명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날 밤 JTBC 뉴스룸이 이정건의 핸드폰에서 나온 육성 녹음들을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합니다.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바보가 아닌다며야 상황이 얼마나 민주당에게 험악하게 돌아가는지를 알았을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민주당은 분위기가 친명계보다는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온 이정건의 녹음 파일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? 검찰에서 흘렸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. 검찰에서 흘렸다면 JTBC가 이렇게 특정 행진을 하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정건이 구속 상태인데 어떻게 이 녹음 파일을 JTBC에 전달할 수 있었을까? 여기에 대해 이정건의 변론을 맡고 있는 정철성 변호사가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.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, 지금 민주당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. 이미 지난해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거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당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? 이재명 지금 미치고 팔짝 쓸 겁니다. 그런데 이재명에게 책임은 없을까? 자, 이정건 사태가 터진 것은 지난해였습니다. 지난해 가을이라면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이었습니다. 그리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이 파리로 갈 때 이미 송영길 출국 금지 이야기가 돌았다고 신경민 전 의원이 폭로했습니다. 자,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재명 주류에 대한 반감이 이제서야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이정건의 폭로, 이정건의 검찰 진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, 이정건의 변호인 정철성 변호사는 결국 송영길 등 구속영장을 치고 이재명 대표를 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목표는 이재명이라는 겁니다.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? 자, 그리고 지난해 12월, 지금부터 넉 달 전에 민주당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이제 계속 폭로가 이어집니다. 지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들은 관행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송영길이 구질구질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말합니다. 자, 이제 이 돈봉투 사건이 이재명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. 자, 돈봉투 살포의 핵심,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. 지금 이정건이 구속됐을 때부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, 언제 열리나 뭐 이랬는데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 큰 건이 터지고 있습니다. 아니, 이미 노웅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뭐 등등 노웅래 의원 등 줄줄이 이정건으로 시작된 이 판도라의 상자에 유탄을 맞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정중앙을 향해 폭탄,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. 자, 이정건 변론을 맡고 있는 정철성 변호사, 이정건 전 부총장이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. 자,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이정건 전 부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관하고 꼬리 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. 자,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정철성 변호사는 민주당이 제일 어리석은 것은 이정건이라는 사람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.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자, 지금 이정건 전 부총장 처음에는 이거 다 불같지 않습니다만 이제 녹음 파일이 나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녹음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.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정건은 상세히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정철성 변호사는 이정건 전 부총장이 검찰에 협조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
이 전 부총장은 검찰에 불지 않았다.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버텼다. 검찰이 원하던 건 이정건 전 부총장을 구속하고 진술을 확보해서 노영민이니 송영길이니 이런 사람을 구속영장을 치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치는 게 목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자, 물론 이건 정철성 변호사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정건을 변론하는 정철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 내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,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정 변호사는 이정건 전 부총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 지난해 9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이정건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둔다고 적기도 했습니다. 자, 이제 그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육성 녹음에 나오는 이 이성만 의원,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자, 이 비명계인 신경민 전 의원도 송영길 전 대표의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 지금 우리가 시계를 작년 연말로 돌려보면 송영길이 12월에 파리로 떠나면서 그때 사실은 출국 금지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신경민 전 의원은 국회방송 국회 라이브 6에 출연해서 어저께 이 녹취 파일을 보도한 JTBC 보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JTBC가 12월 말에 출국하려고 하는 송 대표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냐, 이 사안에 대해서.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또 JTBC가 나옵니다. JTBC는 많은 녹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걸로 봐서는 이 귀국할 것 같지는 않다. 당내에서 지금 빗발치고 있는 여러 쪽에서 귀국해다오, 제발 와다오, 송이여 돌아와다오 이러고는 있는데 현재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. 자, 지금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, 이제 다음은 이재명 대표가 무너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일들은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 다 벌어진 일들입니다. 이재명에게 보고가 안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. 송영길과 이재명은 각별한 관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제 송영길, 이재명, 정치 생명이 끝나간다는 생각도 듭니다. 김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